본인 스스로를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면 누구라도 그의 말을 쉽게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가는 노스트라다무스일 텐데 프랑스 제2대 국왕 앙리 2세의 정책 자문가임과 동시에 점성술, 수학, 천문학에도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죠.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꽤 많은 예언을 남겼는데 후대에 해석이 덧붙여지기는 했지만 그는 히틀러의 출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등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로켓이 달을 탐사하고 로봇이 수술을 집도하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진실이 아니라고 과감하게 주장할 수 있는 시대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점집을 찾고 신년운세를 봅니다. 아마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타노스님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스님이라는 단어에서 보듯 그는 불교로 귀의한 승려로 유불선 3교에 모두 정통해 원효대사, 의상대사와 함께 한국 3대 고승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타너 스님의 또 다른 능력은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점, 대단한 예언가이기도 했는데 1983년 입적한 그가 남긴 예언 중 딱 하나 현실이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입적하기 직전 일본의 미래에 대해 무서운 예언을 남겼는데 헛소리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쉽게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내에서 그 예언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가 퍼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주역과 역학의 원리로 여러 예언을 남긴 타너는 일본에게는 가혹한 침몰설을 내놨습니다. 1970년대 후반 일본의 침몰을 예언하면서 어떻게 국가가 침몰할 수 있느냐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됐고 황당한 예언으로 치부되어 일부 잡지에서 대중적 흥미거리 수준에서 다뤘습니다. 그의 이론적 근거는 바로 정역입니다. 19세기 말 계룡산 자락에서 태어난 김일부는 평생을 연구해 정역이라는 업적을 내놨는데 이 정역 중 수석북지, 수조 남천을 근거로 타너가 일본의 침몰을 예언했죠. 북쪽에 물이 빠져서 남쪽 하늘로 흘러간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북쪽의 물이란 북극의 얼음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빙하가 사라지고 녹아내린 얼음물은 자연스럽게 해수면을 높입니다. 탄원은 지난 500년간 무려 49차례나 한국을 침략한 그 죄악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동양사상의 근본인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며 지구의 축이 바로 서면 북극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으면 전 지구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23.7도 기온 지구가 똑바로 선다는 의미는 극한의 기후가 사라진다는 의미인데 현재 우리가 경험 중인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는 것도 탄원은 지구의 중심이 똑바로 서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북극 빙하가 모두 녹아내려 현재 해수면이 높아지면 높아진 해수면 높이만큼 물에 잠기는 국가가 등장하기 마련이죠. 지구의 중심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전조 증상인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에 동반된 쓰나미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타노의 주장. 그는 현재 일본의 3분의 2가 물에 잠겨 영토가 3분의 1밖에 남지 않는다. 한반도 역시 동쪽이 침몰하게 되는데 대신 한반도 2배 크기의 서해바다가 떠올라 융기된다. 이때부터 한국이 세계의 주인공이 된다고 자신있게 주장했는데요. 그가 했던 많은 말들이 현실이 된 지금 일본이 침몰하고 한국이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사실이 될지는 아마 몇십 년 후 미래가 대답해 줄 겁니다. 어떤 국가의 침몰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 꼭 기쁘고 행복할 일은 아니지만 한국이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그리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한국이 주인공이 될지는 수십 년 후가 지나야 하지만 일본의 침몰과 관련해서는 지금 무서운 현실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거대 지진인 난카이 해곡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시즈오카현 수류가만에서 규슈 동쪽 태평양 연안 사이 깊이 4,000m 해저에 위치한 해구로 지구 지각의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접한 지점입니다. 이곳에서는 100에서 150년 주기로 규모 8에서 9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1946년 1,400명 이상이 사망한 규모 8의 쇼와 난카이 지진이 가장 최근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난 8일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자연재해 대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평소에도 재난 대책에 적극적이지만 피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150년 주기 해곡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혹 이번 지진이 대지진의 전조 증상이 아닌가 우려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2010년대 후반부터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 발생할 확률이 7-80%로 예상했는데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진도 7의 심한 흔들림과 함께 높이 10m가 넘는 대형 쓰나미가 태평양 연안을 덮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현실이 된다면 2011년 19,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는데요.
이에 일본 기상청은 8일 지진 직후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를 발표하고 앞으로 일주일 정도 규모 6 정도의 지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은 이 지역에서 규모 6.8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이상이 없으면 조사를 종료하거나 위험 수준에 따라 주의나 경계를 발령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 이 시스템을 운용하기 시작한 후 난카이 관련 경계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이러한 당부에 발맞춰 미야자키현에서는 주요 해수욕장을 폐쇄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를 지진에 대비해 바다수영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사카 인근 태평양 연안인 와카야마현과 오이타현 등에서도 해수욕장 문을 닫았죠. 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마트들은 지금 사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NHK 방송은 가구를 고정하거나 피난 장소를 확인하고 식수와 식량을 비축하는 등 지진에 대비하라는 보도를 했는데, 이에 지진 영향권이 있는 지역에서는 생수 수십 동씩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즉석식품 등은 벌써 품절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용 화장실이나 수통, 가구 쓰러진 방제장치 등을 찾는 주민이 부쩍 늘었죠. 여기에 일본 북부 도호쿠 지방은 태풍 5호 마리아가 상륙하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어 고속철도 신칸센은 10일 운행을 지연하거나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일본 항공 등 국내선 여객기 90여 편은 이미 결항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대도시 거주자 420만 명이 지진 발생 당일 집에 돌아갈 수 없을 것이란 무선 관측이 제기됩니다. 10일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9년 발표한 난카이 해곡 대지진 피해 분석 결과에서 만약 평일 낮에 대지진이 발생하면 대중교통이 멈춰 시민들이 귀가하는 데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일본 혼슈 지방인 긴키 지역, 아이치현 등 3개 현이 모두 모인 주교 지역에서 각각 약 660만 명, 41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죠. 당일 귀가가 아예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만 양지역 합쳐 420만 명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약 515만 명이 귀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도쿄의 철도 기업들이 안전 문제로 전철 운행을 중단하면서 대중교통으로 이용자들이 몰리며 생긴 정체 현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일본이 자연재해 대국이 된 이유는 일본 열도가 자리한 대륙판의 영향입니다. 지구 표면은 마치 지구를 감싸고 하는 퍼즐처럼 몇 개의 조각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들은 지구 내부의 열작용으로 서서히 이동하며 서로 스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맞닿은 지각판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미는 힘이 강해지면 판의 가장자리인 단층이 튕겨나가며 지진이 발생하죠. 판 구조론에 따르면 전 세계는 7개의 대형판과 6개의 중형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 동쪽 앞바다에는 7개 대형판 중 4개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0여 년간 발생한 지진의 약 10%가 일본에서 발생한 것이죠. 어쨌든 이런 자연재해는 이미 일본이라는 국가가 탄생하면서 시작된 천연과 같아서 늘 자연재해에 노출된 일본은 오래전부터 좀 더 안전한 대륙으로의 진출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미래가 달린 대륙 진출에 사활을 걸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타국을 침략했죠. 임진왜란 역시 대륙 진출을 위한 시도였습니다.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과 명나라를 점령한 후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을 점령한 후 인도까지 지배해 북경을 중심으로 한 일대 통국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었지만 조선의 반격에 대륙 진출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대륙 진출 야욕은 20세기에도 이어졌는데,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등장합니다. 일본은 일본, 조선, 만주, 중국, 몽골 5개 민족이 화합해야 한다는 오족 화합을 내세워 조선을 우선 식민지로 삼은 후에 만주를 침공해 만주사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는 중국 대륙을 침략해 대륙 진출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2차 대전에서 핵폭탄 2방에 패배하면서 그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타노스님이 예언한 한국이 전 세계 중심이 되는 날은 과연 언제 도래하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